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개관하고 참석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계획과 수출 책임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수출계획, 즉 수출 목표는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수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수출과 공업화, 더 나아가 수출과 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한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장기 수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출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수출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차 계획의 1차 년도인 1962년의 수출 계획, 즉 목표는 6,100만 달러였고 최종 연도인 1966년의 수출 목표는 1억 1,800만 달러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2%였습니다. 제2차 계획의 1차 년도 목표는 3억 달러였고 최종 연도인 1971년은 5억 5천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을 16%로 계획했고 제3차 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은 21%, 제4차 계획은 12%였습니다. 제4차 계획의 최종 연도인 1981년의 수출 목표는 141억 6,500만 달러로 제1차 계획이 시작하는 1962년과 비교해 볼 때 232배가 증가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출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 제2차 계획 1차 년도의 수출 목표와 제1차 계획 최종 연도의 수출 목표를 비교해 보면 커다란 괴리가 존재합니다. 가령 1967년의 수출 목표는 3억 달러였는데 1966년의 수출 목표는 1억 1,8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제2차 계획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차 계획과 제4차 계획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인데 이것은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개발 계획은 1차 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작성하여 1차 년도 직전에 발표되는데 이때 결정된 5개년간의 수출 목표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 표는 5개년 계획의 수출 목표와 연차 수출 목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매년의 수출 목표는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책정되었는데 이 표에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 목표는 5개년 계획에서 상정한 수출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5개년 계획의 수출 목표에 대한 매년 책정하는 수출 목표의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1964년의 경우 5개년 계획의 목표는 8,400만 달러였는데 연차 목표는 1억 2천만 달러로 5개년 계획보다 무려 1.4배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든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이었는데 특히 5개년 계획의 최종 연도로 갈수록 이런 갭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령 1966년의 경우 5개년 계획의 목표는 1억 1,800만 달러였지만 연차 목표는 2억 5천만 달러로 5개년 계획보다 2.1배만큼 높게 책정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5개년 계획의 수립 절차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개년 계획의 1차 년도의 수출 목표와 연차의 수출 목표의 갭이 가장 작았고 그 이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가령 제2차 계획의 1차 년도의 배율은 1.2배였으나 최종 연도에는 2.5배였고 제3차 계획에서는 각각 1.1배와 1.9배였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의 수출 목표보다 매년 책정하는 수출 목표가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5개년 계획의 수출 목표가 낙측에 책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차 계획의 수출 목표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차 계획에서 책정한 수출 목표와 수출 실적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이 워낙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1960년대의 목표와 실적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수출 실적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 실적이 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는 1975년과 1979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었고 10월에는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점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직후인 1975년에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책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39%라는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는지 그 단서를 수출 책임제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출 책임제는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수출 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출 책임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이었는데 이때에는 해외 공간별로 수출 목표를 할당하였습니다. 수출 책임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었는데 1965년에는 품목별, 해외 무역관별, 수출조합 및 협동조합별, 도별 수출 책임제가 시행되었고 1966년에는 부처별로, 1967년에는 수출공단별, 은행별 수출 책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에는 수출산업시설재 수입업체, 차관 도입업체, 외화 다액 소비업체 등에도 수출 책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 책임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계속 확대되어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연차의 수출 목표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각 수출 관계자들이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 계획과 수출 책임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다음 시간은 수출 계획과 수출 책임제가 실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인 확대회의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